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사업포부를 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입사업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입사업포부는요, 제가 한번 다뤄준 적이 있었는데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었냐면 여러분들께 없어지는 문항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18년도 하반기 때까지 입사업포부가 없어지는 건 맞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19년 상반기가 되면서 부활했어요, 입사업포부가. 그래서 입사업포부 문항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왜 부활했냐 찾아보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입사업포부는요, 변별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99%의 학생들이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진짜 포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열정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문항으로서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없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성장 과정, 입사업포부 이 4명이 없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마지막 입사업포부만큼은요, 지금 부활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직무중심 채용이 확산되면서 직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무엇일까? 인사팀에서 확인한 거죠. 확인한 결과 입사업포부만큼은 직무 이해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9%의 학생이 아직도 잘 못 쓰긴 합니다. 하지만 1%만큼은 우리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해서 입사업포부가 지금 벌떡 살아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입사업포부를 바로 묻지 않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묻고 있어요. 입사업포부, 향후 비전, CDP, 경력개발계획 등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사업포부를 쓰면 될까요? 입사업포부를 쓸 때는요, 일단 자기 컨트롤부터 중요해요. 일단 자기 최면이 더 중요한데, 뭐냐면 입사업포부는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나는 이 직무를 예전부터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며 저는 이 직무를 위해서 시간을 다 써왔다, 대학교 생활을 이 직무를 위해 살아왔다 라고 내 스스로 일단 마음가짐을 가지고 쓰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최면을 쭉쭉 걸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과의 미래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를 꿈꾸는 그 여인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노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린 단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 생각해보는 거를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사업포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면에 최면을 걸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동일하게 내가 이 직무를 사랑했다면 이 직무의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해볼지 상상을 해봤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 직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게 첫 번째, 이 직무로서 향후에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성장해서 내가 어떤 걸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다? 내가 미래에 이 직무를 밟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성장했을 때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꼭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줄에 이 직무의 미래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미래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으셨다면 그 밑에는 내가 그 미래의 모습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되는가, 어떠한 노력하는 모습을 닮아야 되는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백화점 영업관리라고 합시다. 요즘에 현대백화점 채용도 있고 좀 있으면 신세계도 나올 거, 롯데백화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 백화점 영업관리라고 칩시다. 그럼 저는 최연소 지점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줄에 그걸 적는 겁니다. 저는 땡땡땡 지역의 최연소 지점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빵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지점장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없다 그러면 의심이 듭니다. 얘가 이걸 진짜 사랑했나, 알고 있나, 의심이 듭니다. 백화점 영업관리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땡땡땡 지역의 최연소 지점장이 되는 것을 목표입니다. 1년차 때는 자파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목의 카테고리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매니저들과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의 어떠한 전략을 한번 실행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5년차 때는요, 점 내의 기획자 혹은 마케터가 되어서 지점을 운영하는 데에 기초를 쌓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한번 실행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차 때는요, 유통의 꽃인 MD가 되어서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점 내에는 현재 없는 이 브랜드를 20, 30대 층에 맞는 이 브랜드를 가서 넣어보고 싶습니다. 꼭 한번 꽂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단계를 이렇게 연도별로 써도 되고요, 연도가 아니면 단계별로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탁탁탁 쓰셔야 되는데 그 단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셔서 제가 예전에 JD라는 걸 찾아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항의가 엄청 많았어요.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JD가 뭔지 몰라. 잡 디스크립션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헤드헌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JD라고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나오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자, JD가 뭐냐면 JD가 쉽게 말하면 그냥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헤드헌터 사이트 들어가서 JD 찾기 힘들다.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잡코리아, 사람인, 기타 등등 가서 경력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 돼요. 경력 채용 공고문 보시면 거기 하는 일 써 있습니다. 5년차 이상 그리고 하는 일. 그러면 5년차 이상의 하는 일 있잖아요. 그 하는 일이 JD예요. JD 아시겠죠? 그걸 보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보여주시면요. 한 10년 차에 뭐 어떤 일, 뭐 5년 차에 어떤 일, 3년 차에 어떤 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현직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현직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으나 여러분들이 현직자를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JD를 반드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요즘 되게 잘 나온 회사들 있어요. 잘 나온 회사들 거 확인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을 반드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추가적으로 연도별 단계들 쓰기 힘들어요 라고 하신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직무에 풀어야 될 과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유통업이다 하면은 현재 백화점이 전체 하락세에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쓰셔도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포인트는 뭐다? 이 직무를 내가 옛날부터 엄청나게 사랑해왔고 이 직무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다해왔다. 이것만 어필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 뭐다? 여러분들 이 직무에 대한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달성하기 위한 단계가 이런 것이 있었다. 라는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입사업 포부는 뭐다? 직무 이해도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직무 이해도를 본다. 마음속에 나는 이 직무를 사랑한다 100번 외치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물러갈게요. 안녕!